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체 반응의 법칙과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 시간에는 18세기 마지막 만력 부분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승부의 법칙을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승부의 법칙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돌턴의 원자설이 1803년에 나왔습니다. 1803년에 돌턴의 원자설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이후에 1808년에 바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 나왔는데 게이 리삭, 이름이 좀 안 좋죠. 그죠? 게이 리삭에 의해서 이렇게 법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돌턴의 원자설이 자기보다 더 이전에 나왔던 법칙에 입각해서 정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는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돌턴의 원자설하고 좀 안 맞는 성향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우리가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 부피비가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갑니다. 부피비 일정. 자,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거는 기체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딴 데서 성립 안 합니다. 알겠죠? 기체일 때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부피하고 산소 부피가 있었는데 둘이가 결합을 했더니 당연히 수증기라는 부피가 나오겠죠. 이 부피비를 이 사람이 실험을 해봤더니 수소 부피 2칸에 산소 부피 1칸이 결합되어서 특이하게도 3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증기가 2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피비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수소가 이렇게 한 개씩, 한 상자에 한 개씩 들어가요. 산소가 이렇게 한 개 들어가면 요거 두 개는 각자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산소는 두 상자에 나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큰 원을 쪼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턴의 원자설은 이 원자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원자설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피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서로가 맞다고 막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두 사람 모두의 말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 새로운 이론을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부터 분자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돼요. 그걸 분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동그라미가 이제 수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분자 상태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마찬가지로 산소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분자 상태로 두 개가 붙은 O2 상태인 겁니다. 얘도 H2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두 상자를 보면 산소가 두 개니까 하나씩 가르면 되는 거 맞죠? 수소는 네 개니까 두 개씩 가르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 라는 분자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것도 해결이 되었죠. 그리고 쪼개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과 기체 반응의 법칙을 모두 해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까지 상세하게 여기서 다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역사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기체의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거죠. 수소, 산소, 수증기는 2대 1대 2.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적을게요. 자, 밑에 표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소, 산소, 수증기는 2대 1대 2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염화수소, 암모니아가 먼저 나오네요. 자, 질소에 3개 분자의 수소가 결합되면 또 2개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H2 더하기 Cl2가 2HCl 되는 거 나오죠. 이 3가지 비율만 꼭 암기를 하시면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비율이 2대 1대 2죠. 얘는 1대 3대 2입니다. 그렇죠. 여기 생략된 거는 다 1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1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2대 1대 2라는 부피비가, 여기는 1대 3대 2라는 부피비가 1대 1대 2라는 부피비가 나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원자는 정말 작아요. 작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공간에 이 분자들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피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피비를 외워야 가능하겠죠. 어떻게 외우냐면 이 물이 생기는, 수증기가 생기는 경우는 H2O니까 2대 1대 마지막은 2, NH3는 여기 없잖아요. 1대 3대 마지막은 2, 얘는 1대 1대 2,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이 파트는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실질적인 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 문제를 풀 수 없으면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죠? 어우, 깨끗하게 지워지네요.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3번, 4번, 5번을 풀어볼게요. 33쪽입니다. 자, 페이지 33페이지 3, 4,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0도씨 1기압. 보통 예전에는 이게 25도씨 1기압이라고 많이 하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20도씨 1기압에서는 기체 종류하고 관계없어요. 종류에 관계없이 작은 입자든 큰 입자든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한 상자 속에 들어가는 기체의 수는 어떻다? 무조건 똑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 네, 다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질소가 20ml 있습니다. N2가 20ml 있고, 그리고 H2가 80ml 있습니다. 암모니아 만드나 봐요. 그죠? 그러면 사실 질소 더하기 수소 그리고 아모니아잖아요. 그죠? NH3죠. 이렇게. 그러면 1대 3대 2잖아요. 그러면 수소에 맞추려니까 질소가 부족하죠. 그러면 질소가 20이면 3배인 60이 결합해서 1대 3대 2니까 40ml의 아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럼 수소는 얼마가 남아요? 20ml가 남습니다. 남음.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20과 80이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얼마? 40. 당연하죠. 수소가 20이 남습니다. 이 반응에서 부피비는 당연히 1대 3대 2가 되는 거죠. 1대 3대 2.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에는 자, 수소가 있고 염소가 있네요. 그죠? 염화수소 만드나 봐요. 그죠? 그러면 수소가 400ml, 염소는 100ml. 이거 1대 1대 2 맞죠? 그러면 염소가 100밖에 없으면 수소도 100밖에 결합 안 하고 염화수소는 200 만들어지겠죠? 그럼 수소가 얼마가 남는다는 뜻입니까? 300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염화수소 기체는 200 만들어지겠죠? 남는 기체 종류는 수소고 300ml가 남습니다.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부피비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피비 외우셔야 돼요. 그죠? 부피비를 외우기 위해서는 이 분자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2O다. 그러면 2대 1대 2. 암모니아다. 1대 3대 2. 염화수소다. 1대 1대 2.
마지막은 무조건 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출입.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경우를 발열 반응이라 그러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를 흡열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발열 반응의 예가 무엇인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흡열 반응의 예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은 열이 발생하고 나면 주변이 따뜻해지겠죠. 흡열 반응은 반대로 열을 흡수하고 나면 주변이 차워집니다. 그죠? 주변의 온도가 떨어져요. 자, 발열은 주변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고 흡열은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주변은 이제 빼앗기니까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들을 보면서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의 예가 뭐가 있나요? 연소 반응. 그렇죠? 뭐 태우는 거잖아요. 불 확 쏴지르면 열이 팍팍 발생하잖아요. 그죠? 발열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의 반응은 중화 반응이라고 해서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해도 열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호흡도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죠. 또 금속이 녹이 쓸 때도 열이 발생합니다. 연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금속이 녹이 쓰는 경우는 워낙 느리니까 열이 발생해도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발생은 합니다. 알겠죠? 또 금속과 산이 반응해도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이 생길 만한 것들이죠. 거의 다가. 근데 그에 비해서 반대로 열을 흡수하는 반응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외워져야 돼요. 소금과 물을 합하게 되면 열을 뺏어가요. 그래서 소금에 물을 합하는 경우를 우리는 한재라고 합니다. 굉장히 차가워진 찰한자라고 쓰는 차가워지는 재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재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흡열 반응에는 뭐가 있나요? 수산화 바륨과 암모늄 외우셔야 돼요.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 열분해는 열을 흡수해야 분해가 되니까 흡열 반응 맞죠, 그죠? 또 전기분해도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 질산 암모늄과 물. 아까부터 암모늄 들어가니까 전부 흡열이다, 그죠? 자, 암모늄이 들어가면 흡열 반응이고 분해 반응들도 주로 흡열이다, 그죠? 그래서 암모늄이나 전기분해 또는 그죠?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그 열분해 이러한 분해 반응들은 전부 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주변의 온도는 차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삼각 플라스크 이런 시험관 밑에 여기 물을 조금 떨어뜨리고 나무를 둡니다. 그럼 이 안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이 물이 열을 빼앗기겠죠. 열을 빼앗기고 나면 이 물이 얼음 땡 되는 겁니다. 얼음. 그러면 나무도막과 이 물질 사이에 얼음으로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흡열 반응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많이 이용되는 게 이 광합성 작용과 그리고 호흡 작용이 서로 반대죠. 광합성 작용이라는 말은 빛을 합성하는 거니까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빛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당연히 흡열 반응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호흡은 에너지를 발생하니까 발열 반응의 대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암기를 하시면 지장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 난방, 열 발생하죠. 발열, 손난로 발열이죠. 발열컵도 발열이죠. 제설제는 반대로 흡열이죠. 냉찜질도 흡열입니다. 이름들을 들어보면 이게 발열인지 흡열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요.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에서 자, 흡열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죠. 이게 흡열이에요. 발열은 원래 갖고 있던 것에서 이만큼 내려가는 경우를
발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허별 반응은 자신은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렇지만 주변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발열은 자신은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발열 반응과 헐별 반응 종류가 무엇인지. 자, 이게 1단은, 2단은, 3단은 이렇게 1, 2, 3 다 했는데, 이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 화학 파트는 암기가 많이 따라 붙습니다. 배우고 나면 또 해결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마치고, 다음 단에는 또 그 다음 오후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